예,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자, 오늘은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대장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정말 이 험한 정치판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정부가 언론과 거의 한 몸이다 싶으니까 정말로 언론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가 없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강주에 가가지고도 어떻습니까? 물병을 던지고 난리굿을 지기고 지금은 또 뭡니까? 충북 청주에서 이 학부모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러 가는데 미리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당의 대표니까 일정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회를 가장해 가지고 커피숍에 미리 와 가지고 들어눕고 황교안이 물러가라 그러고 온갖 뭡니까 욕을 다 하고 뭐 적폐청산 구호를 외치고 말도 안 되는 한국당을 해체해라 그러고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테러를 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공권력은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고 정말로 얼마나 이런 게 한심했으면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법치주의 현실이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이 공권력과 언론은 정말 공정해야 그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바로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현실인데 이게 불공정하게 집행이 되면은 국민의 권리가 완전히 박탈이 되고 완전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되는데 시민연대 뭡니까? 자유연대 그 사무총장이 윤석열 지검장 집 앞에 가 계란 2개 들고 이야기한 거는 그것은 긴급 구속을 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바로 구치소로 집어넣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그리고 통진당의 그 잔뿌리 민중당 이런 데서 공당의 대표가 민생을 위해서 일선 학부모님들과 같이 간담회 한 데까지 찾아와서 단순한 집회가 아니고 완전 방해죠. 들어눕고 온갖 욕을 다 하고 한국당 해산하라 그러고 황교안 물러가라 그러고 황교안 전두환이 후회라 그러고 이런 대도 안 하는 온갖 말을 다 해가지고 야 이런 것은 언론에서는 사실은 정말 언론이 교모한 게요. 일개 정말 자유연대 뭡니까 사무총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지검장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잖아요.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한 칼에 다 베는 사람인데 그 정말 힘없고 연약한 시골 농부 같은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계란 2개 들고 가가지고 또 하나는 집회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자기가 하나 먹었다 그러던데 야 그것도 한 판 살 돈이 없어서 2알밖에 못 샀답니다. 그게 이런 분들은 돈도 없어요. 정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알스바트에서 정말 우리말로 엄청난 피땀 흘려 고생하는데 거기에 무슨 협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야 그래가 뭐 신변 보호 요청하고 긴급 구속시키고 정말 구속돼야 될 사람은 공당의 정말 제1당 야당 대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예요. 이런 당사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밤 12시에 정말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한 당을 당사자를 무시하고 이렇게 그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다가 태워가지고 바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이런 게 정말로 하도 답답하니까 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나라 지켜야 되니까 이런 데 돼 가가지고 커피숍에서 자담회 하는 것마저도 이 민주노총, 민중당 이런 데서 들어놓고 막는데도 반감만 하고 연약한 한 시골 농부 같은 사람은 바로 긴급 구속시키고 이것은 정말 올바른 공권력이 아니에요. 독재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정말 한국당 한교안 대표께서는 이제는 국민들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 첫째는 민주노총 언론이 조직적으로 정치 집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네들은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교모해요. 10개가 있으면은 잘한 거는 90개를 보도를 하고 안 잘한 거는 1개를 10%를 보도해요. 9대 1이에요. 그리고 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하는 것은 뭡니까? 잘하는 것은 10%, 못하는 것은 90% 이렇게 조절을 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딸려가서는 우리 국민들마저도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나마 요즘은 1인 방송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께서는 직접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저런 썩은 쓰레기 같은 언론들한테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맞서다가는 결과에는 또 이용만 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자에 그런 것을 당했지 않습니까? 정말 10원짜리 하나 뭡니까? 깨끗한 그런 대통령을 갖다 세아가 만드는 그런 언론입니다. 이 언론이. 언론이라는 것은 정말로 공정할 때 언론인들이 존경을 받고 그 나라가 발전하는데 언론이 편향된 시각으로 뭡니까?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하고 특정 집단을 유리하게 만들면은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언론 독재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한교안 대표 한국당께서는 정말로 이 무자비한 언론 독재, 총칼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언론 독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뇌를 썩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완전히 한국이 내려앉고 있어요. 불과 박근혜 정부 때의 어떤 그런 경기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과에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굶어 죽고 나면은 좌파고 우파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세요. 세월호 때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사고 났는 걸 가지고 광화문에까지 와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천막을 치고 난리를 부시고 해도 그렇게 협조적이고 뭐 화장실까지 불편할까 싶어서 다 나눠주고 이러하던 서울시가 박근혜 뭡니까 그 탄핵 그 사건 때 이게 정말 억울하다고 그 광화문 현장에서 집회하다가 5분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거 우리 언론들 보도도 안 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나름대로 애국가 열정을 위해서 집회에 나갔다가 그거 좀 밝혀보자는데 왜 이 사람들이 돌아가셨는지 완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나라에 바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좀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밝혀보자고 대한애국당에서 조그만한 텐트 2개 쳤는데 그것을 행정 대집행을 해가 강제 철거를 한다는 게 박원순 시장은 정말 서울시장 맞습니까? 그거 해도 너무한 겁니다. 어느 정도껏 편파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언론과 정부가 너무 이런 식으로 강제 독재를 하면요. 결과에는 독재는 정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거짓 위장 보도를 해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머리가 옛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또한 유튜브라든지 이런 작은 방송들이 개미 방송국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언론 독재는 저는 얼마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께서는 정말로 국민들하고 직접 손잡고 이 언론 독재 그리고 이 뭡니까 지금 무자비하게 전 정권들을 무조건 적폐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감옥소로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공권력의 독재를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한교안 대표께서는 정말 일관되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꾸준하게 힘들더라도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가지고 힘써 주실 것을 저는 간절히 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분께서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내공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서슬필은 좌파 정권 때 공안검사로 있을 때 강정구라는 정말 동국대학교 이 교수가 북한이 6.25를 통일전쟁이라 그러고 미국이 개입을 안 했으면은 뭐 한 달 안에 한국은 통일됐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그 좌파 정권 아래서도 자기가 뭡니까
자기 직을 걸고 이것을 구속해야 된다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입니다. 정부한테 바로 이렇게 영장을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직과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황교안 대표께서는 검사 시절의 그러한 용기와 결의를 가지고 이 난국을 꼭 헤쳐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도록 꼭 협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